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란 과연 무엇일까? 운영체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자, 하드웨어는 딱딱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바로 우리 기계장치들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장치는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자, 이 하드웨어 종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또 두 개로 나누네요.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하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일단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뭐 엑셀을 한다든지 파워포인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캐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바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한번 보실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 바로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운영체제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바로 윈도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가 꼭 있어야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의미는요. 내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가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자,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바로 운영체제 OS라고 하고요. 이 운영체제의 정의는 이래요.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자, 컴퓨터는 크게 두 개로 나온다 그랬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내가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해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연결하는 중개자, 영어로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 컴퓨터 사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도 한다 였습니다. 자, 종류에는요. 예전에 쓰고 있던, 썼었던 아이예요. 예, MS-DOS. 요거는 거의 뭐 키보드로 명령어를 다 쳐야 되는 초기에 우리가 운영체제고요. 그 외에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운영체제, 바로 윈도우 10이 있답니다. 자, 이 10은 이제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윈도우 7, 또 그 이전에는 뭐 XP 이렇게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윈도우 1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운영체제는 내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주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성능평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일의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응답 시간. 작업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나 엔터를 쳤어. 클릭을 했어. 그러면 빨리 응답을 보여줘야 되겠죠. 신뢰도. 작업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 정확한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신뢰도라고 하고요. 사용 가능도. 시스템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능평가 4개를 봤을 때 이 응답 시간이요.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니까 짝을수록 우수하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커야 된다. 처리 능력, 신뢰도, 사용 가능도는 커야 되고 응답 시간은 빨라야 된다. 작을수록 우수하다. 이렇게 또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운영체제의 기능.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관한 기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초기 작업 반경을 설정한다.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딱 길을 닦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주기억장치, 주변장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파일도 만들고 뭐 삭제하시고 이런 내용도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뭐 관련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운영체제 구성입니다.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제어 프로그램, 또 하나는 처리 프로그램. 제어는 뭔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제어라고 하고요. 처리는 제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이렇게 나누고 있답니다. 자,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걸 알았네요. 자, 윈도우의 특징입니다. 자, 내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윈도우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한다.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어요. 그죠? 마우스를 이용하여서 아이콘이나 메뉴를 아주 쉽게 선택하여서 실행하는 환경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음, 선저명 멀티태스킹. 자, 용어가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만 일단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자,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놨어요. 뭐 파워포인트도, 엑셀도, 인터넷도, 뭐 탐색기도 여러 개를 작업 표시줄에 막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멀티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저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개의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류가 발생한 거야. 에러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잘못이 되었다면 그 문제를 야기하는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해서 나머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 선저명이라는 말은 CPU가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CPU가 선점을 해서 내가 관리해 줄게. 그래서 여러 작업을 하다가 멀티로 여러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선저명 멀티태스킹이고요. 이 반대말이 비선저명 멀티태스킹. 그건 뭘까요? 문제를 야기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다 종료해버린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저명 멀티태스킹, 문제를 야기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강제 종료해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강제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를 뭐 PNP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기계장치, 하드웨어 기계장치를 꽂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식하여서 실행하는 것, 이런 환경을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PNP라고 해요. 핫 스왑, 핫 플러그인. 자, 핫은 전원이 켜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장치를 연결하고 분리해도 다 인식하고 다 뭐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64비트 지원. 자, 64비트라는 말의 비트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일을 하는데 64비트 단위로 일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시스템 속성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탐색기를 딱 띄우게 되면 왼쪽에 내 PC라고 있거든요. 참고로 탐색기는 작업 표시줄에 노란색 폴더 그림이에요. 예, 그걸 누르시게 되면 내 PC를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속성이라는 메뉴를 들어와 보시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시스템 종류라고 해서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고 웬만해서는 다 64비트일 거예요. 근데 뭐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를 구매하셨으면 64가 아니라 뭐 32비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64비트가 맞네요. 자, 그리고 특징 NTFS라는 말이 있습니다. NTFS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시죠. 삭제도 하시죠. 이동도 하시고
복사도 하시죠. 그래서 파일에 관한 작업을 하는데 이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NTFS라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앞서 봤던 그 탐색기에서 여러분의 C 드라이브를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속성을 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 시스템 NTF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제가 USB를 넣어놨어요.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가 아니라 USB를 넣고 오른쪽 단추 속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NTFS가 아니야. FAT 뭐 32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NTFS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지원하고 또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NTFS 윈도우의 특징입니다. 자, 또 점프 목록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작업 표시줄에서 해당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등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요.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이 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최근에 작성한 문서를 쉽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에어로피크입니다. 자, 에어로피크는 요 그림하고 똑같은데요.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여기입니다. 여기 시계 표시 바로 오른쪽에 여기 아주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바탕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창을 여러 개 띄워놨더라도 빨리 바탕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작업 표시줄 프로그램에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작업창을 미리 보여준다. 자, 제가 이 엑셀 작업을 2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만 살짝 얹어놨는데 통화문서 1번, 2번 하고 있었다라고 미리 보여줘서 내가 클릭하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어로피크라는 용어입니다. 자, 윈도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내용은 단축키예요. 바로가기 키, 단축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단축키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쓰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좀 관심 있어 한다라든지 우리는 일단 뭐 시험에 나오는 단축키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나열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축키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법한 거 아니면 이건 알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축키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F2키입니다. 자, 우리 키보드 위에 보시면 F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기능이 있는 키, 펑션 키가 있는데 F2번 같은 경우에는 이름 변경, 이름 바꾸기예요. 그래서 나 폴더나 파일, 뭐 아이콘 이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쪽 단추 눌러도 되지만 F2를 누르시고 이름 변경 하시면 되겠고요. 또 F5키가 있습니다. 자, F5키는 새로 고침. 인터넷 작업하다가 왜 이래 느려? 왜 빨리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새로 고침인 F5를 한 번씩 누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탐색기에서 F5를 누르면 뭐 파일을 정리한다든지 새로 고침 F5고요. 컨트롤 A입니다. 자, 여기서 A는 all ALL 모든 항목을 선택하겠다. 자, 어떤 문서 작성을 할 때 컨트롤 A를 하셔도 모든 내용이 다 선택이 될 거고 바탕화면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아이콘이 탐색기에서 컨트롤 A 누르면 뭐 모든 파일들이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F4키입니다. 여러분이 창닫기라고 보셔도 돼요. 활성 문서 닫기가 되고요. 프린트 스크린 또 하나는 Alt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자, 일단 프린트 스크린은 캡처, 스크린샷. 우리가 휴대폰을 하시면서도 캡처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컴퓨터도 당연히 이 기능이 있어요. 이 키가 어디냐면 프린트 스크린이 그 F12번 키, F12번 키 오른쪽에 보시면 PRT, S, 뭐 C 이렇게 해서 글자가 좀 줄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화면 캡처하는 키예요. 자, 캡처를 누르고 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화면 캡처 후에 응용 프로그램, 뭐 한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뭐 파워포인트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서
컨트롤 V 하셔야 돼요. 붙여넣기 하시면 여러분이 캡처했던 그 화면이 나타난다는 점. 자, 근데 화면 캡처를 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전체가 캡처됩니다. 근데 Alt를 이때 눌러줘요.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활성창, 내가 창이 여러 개 있더라도 지금 선택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성창만 캡처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나타나게 돼요. Alt F4 창 닫기. 자,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ESC 작업 관리자입니다. 아까 선저명 멀티태스킹 할 때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그죠? 작업 관리자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강제로 종료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작업 관리자 있고요. 뭔 작업을 하다가 되돌리고 싶어요. 컨트롤 Z 실행 취소. 그 되돌리고 싶은 걸 다시 되돌려야 돼. 예, 컨트롤 Y. 그리고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단축. 그 다음에 컨트롤 키랑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은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뭐, 바탕화면이든 인터넷이든 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lt, 탭, Alt, ESC는 작업창을 전환합니다. 자, 작업창, 내가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빨리 바꾸고 싶은데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단축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lt 탭을 누르면 이때는 Alt는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가운데에 미리 보기 창이 열려요.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탭 탭 하다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팍 열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탕화면 중간에 미리 보기가 보이는 거는 Alt 탭으로 변환하시고요. Alt ESC는 열린 순서대로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던 그 순서대로 착착착 열려요. 마찬가지로 Alt는 누른 상태에서 ESC 똥똥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창을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내용은 Alt 엔터입니다. 자, Alt 엔터는 우리 속성 메뉴. 맨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렇게 간다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속성 메뉴 가실 때는 Alt 엔터. 그 다음 Alt 스페이스바는 창 조절 메뉴. 창 조절 메뉴는 최소화, 최대화, 닫기 하는 그 메뉴예요. 글도 불러올 수 있고요. Shift F10 바로가기 메뉴. 자,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메뉴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이때도 오른쪽 단추 누르지 않고 Shift F10을 눌러도 된다는 점. 또 Shift랑 삭제입니다. 자, 우리가 삭제를 하면 뭐 딜리트를 하거나 또 삭제 행동을 하시면 휴지통을 가잖아요. 휴지통에 가서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Shift를 누르고 삭제를 하시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되돌리기를 할 수 없다는 점. 자, 그 다음 윈도우 키거든요. 자, 윈도우 키는 우리 컨트롤과 Alt 사이에 창문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바로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면 시작 단추가 열리고요. 윈도우 어떤 알파벳을 조합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단축키가 되는데, 여기 윈도우 R 한번 볼게요. 윈도우 R 같은 경우에는 실행창 열기라고 해서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런 창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를 명령을 써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직접 명령을 칠 수 있는 뭐 이런 실행창도 있고 또 윈도우 키랑 더하기, 빼기, ESC가 있는데요. 더하기는 돋보기처럼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600%까지 굉장하죠. 그래서 윈도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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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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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윈도우 ESC 그래서 돋보기로 화면을 좀 더 크게 작게 이런 기능도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려면 어떤 키와 삭제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좀 전에 했는데 바로 Shift였습니다. 자, Shift와 삭제 행동을 하시면 완전히 휴지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삭제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또 선택한 항목의 속성 메뉴. 자, 속성 메뉴 가는 단축키는 바로 Alt 엔터입니다. 자, Alt 엔터 누르면 속성 메뉴에 가서 이 선택한 폴더나 파일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또 바탕화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가기 메뉴가 되는 거,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왼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자, 화살표가 있는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 화살표가 없는 거는 진짜 아이콘.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위치와 상관없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뭐 C 드라이브에 A 폴더, B 폴더에 깊숙하게 있을 거지만 둘이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좀 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바탕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폴더, 뭐 프린터 여러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고요. 현재 위치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항목을 복사한 후에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바로가기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기 아니고 바로가기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원본과 연결이 됩니다.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끌기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이든 폴더든 프로그램이든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확장자, 자, 확장자는 이 파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되는데, .lnk, 링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제가 이 아이콘에 대해서 오른쪽 단추 속성 메뉴 눌렀거든요. 뭐 Alt 엔터에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파일 형식이 바로가기, lnk라고 나온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속성 메뉴에는 뭐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위치라든지가 나오네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결만 끊어지는 거겠죠. 내가 이 아이콘을 지운다고 해서 실제로 진짜 커말 수업 폴더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반대로 원본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아이콘이 있다 한들 실행은 당연히 안 됩니다. 원본이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해도 원본에는 삭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원본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아이콘이 있다 하더라도 실행되진 않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자, 다음 내용은 작업 표시줄. 우리 바탕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있죠. 그래서 요 단추가 시작. 검색 상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빨리 찾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검색 단어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폴더가 탐색키 이렇게 이제 작업 표시줄이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표시줄은 꼭 아래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 자유롭게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화면의 반 정도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리지 못하도록 혹은 상하 좌우 이동할 수 없도록 바로 작업 표시줄 잠금 기능도 있거든요. 잠금을 하려면 여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또 작업 표시줄의 설정 메뉴에서 자동 숨긴 기능이 있다. 늘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감추게 되는 거죠. 숨겨 놓았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안 갖다 대면 숨어지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단추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모음, 그 다음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놨을 때 어떻게 배열할까요? 그리고 바탕화면 보기, 바탕화면을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작업창을 다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작업관리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관리자는 좀 전에 선저명 멀티태스킹 하면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 가시면 돼요. 작업관리자 클릭해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해제하시면 늘릴 수 있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는 메뉴 가보시면 뭐 자동 숨김 이런 기능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자, 조금 또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 레지스트리라는 거거든요. 자, 레지스트리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저장소가 바로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고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는 좀 전문가 분들이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레지스트리 파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꽁꽁 감춰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실행창 윈도우 R이라는 거 제가 아까 단축키 할 때 보여드렸거든요. 누르시고 난 다음에 reg edit라고 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구경만 해볼게요. 자, 실행창에서 reg edit라고 치면 이런 편집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은요, 이렇게 꽁꽁꽁 찾아서 뭔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듯이 컴퓨터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고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문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우리는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은 좀 어려워. IRQ 뭐 이런 거 어렵고 했다 치고. 자,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런 명령어를 쳐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신 분은 할 수 있다. 됐나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러면 레지스트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작업 관리자. 중간중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러려면 여길 가야 돼요. 작업 관리자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축, 바로 가기 메뉴 누르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 창이 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프로세스라는 곳이고요.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강제 종료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닫힘 눌러도 안 닫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종료하시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성능,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세부 정보 서비스처럼 다른 내용도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뭐 CPU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시작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건 안 된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작업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은 없어요. 뭐 한글을 먼저 해야지, 엑셀을 먼저 해야지, 뭐 이런 내용은 없다는. 자, 작업 관리자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의 특징. 윈도우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를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 문제가 발생한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합니다. 아까 마지막 보여드렸죠. 작업 관리자 가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실 수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하드웨어 설치 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그지? OLE는 여러분이 이제 그림, 뭐 도형, 차트 등을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파일 이름 만들 때 255자. 요거는 영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절반, 127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요런 특수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 가능하고요. NTF에서 나왔죠? 파일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파일 시스템
점프 목록, 최근에 사용한 작업 목록,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최근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거기 보면 그 앞쪽 모양이 있어. 그래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목록에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단축키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다. 중요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만 나타났더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시간 마칠게요.